강원도를 분단의 상징에서 평화와 번영의 중심지로 만들겠다. 여전히 냉전의 산물인 이 지뢰가 강원도에 좀 많다고. 행정상 통일은 돼도 지리상으로 통일이 못 될 가능성이 좀 굉장히 수해로에서 떠밀려온 지뢰가 민가에서 발견이 돼. 사람 여러 명을 살상시킬 수 있는 무기가 되는. 평화를 얘기하기에 앞서서 주민들의 안전,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민관 협력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 내 가족 누구나 지뢰에 당할 수가 있다. 날벼락 같은 이제 사고를 당하신 거죠. 지역 이슈에 대한 기자들의 시선을 엿보는 시간, 강원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박영석 호남 기자님, 강대휘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그래서 요즘 좀 최근에 발생한 사건 사고 중에 좀 이슈가 되는 거 먼저 좀 얘기를 하고 시작할까요? 예, 좀 가장 최근이라고 한다면은 강릉에서 이제 서울에서 강릉을 찾은 분들이었는데 네. 예, 엄마, 아들의 여자친구 그리고 네. 반려견까지 한 마리까지 대동해서 같이 찾으셨는데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셔서 네. 좀 모두 돌아가시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고요. 네. 아무래도 또 여름철이다 보니까 이제 익수 사고 좀 이제 늘어날 기미가 보이더라고요. 뭐 네. 다슬기를 잡는다던가 아니면 그렇죠. 바다에서 수영을 한다던가 뭐 아니면 뭐 수상 레저 활동을 하다가 뒤집힌다던가 그런 사고들도 좀 눈에 띄고요. 네. 코로나19 탓에 또 음주 단속이 소홀한 틈을 타서 음주운전이 적발되기도 했어요. 네. 그 새벽에 이제 고속도로 분리대를 들이받은 사고였는데 음주운전이 아닐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면허 취소 0.08 이상 상태에서 네. 그것도 옆좌석에 5살 아들을 태우고 네, 그게 고속도로를 한참이나 달려와가지고 이제 거기를 들이받은 거니까 네. 만약에 그 시간이 그 다른 시간대에 차량이 많은 시간이었다고 한다면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었겠다. 네. 좀 그런 진짜 목숨을 내놓고 그러니까요. 운전하는 네. 거지.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이도 태우고 했을 정도면 어미 처벌해야죠. 혼 좀 나야 되겠네. 강원도에서 이제 강원 평화특별자치도를 좀 추진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에서도 결의문을 내고 예. 또 정치계에서도 좀 여러 번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강원도를 분단의 상징에서 평화와 번영의 중심지로 만들겠다 그렇죠. 이러는데 아직도 여전히 냉전의 산물인 이 지뢰가 강원도에 좀 많다고 합니다. 좀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죠? 네, 최근에 지난 4일이었습니다. 제가 고양시 일산 동구 한강 하구 일명 네. 남사르 습지로 최근에 등록된 장항 습지 인근에서 네. 지뢰 폭발로 인해서 50대 남성이 발목이 절단되는 부상을 네. 입는 사고가 있었어요. 네. 이분이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예. 뭐 그쪽에 외래식물 제거, 뭐 환경 정화 활동 중에 이게 사고가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 네. 사고 지점이 원래는 민간인 출입 통제 지역이었는데 네. 2018년에 이 민간에 개방이 됐고 예. 지금 현재 생태 탐방로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런 또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졌고요. 또 작년 7월에도 또 지뢰가 폭발해서 낚시꾼이 크게 다치는 사고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민간인이 다닐 수 있는 곳에서 네, 다닐 수 있는 곳에서 네. 정상적인 뭐 환경 정화 활동을 하다가 네. 날벼락 같은 이제 사고를 당하신 거죠. 우리도 지난해 그 10월 달에 네. 그러니까 지난 여름에 이제 철원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네. 폭우로 인해서 수해가 많이 났는데 그때 철원에서 또 유실된 지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겼었죠. 제가 10월 달에 이슈 토크 진행을 했던 기억이 좀 나서 네. 내용을 좀 다시 한번 봤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구조적인 문제가 뭐냐면 지금 아까 이야기하신 곳은 민간인 통제선에서 개방이 됐는데 거기에 있던 물론 뭐 거기도 유실된 지뢰에 의한 피해인 것 같은데 네. 철원은 참 상황이 딱한 게 전방에서 수해로에서 떠밀려온 지뢰가 민가에서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농사 활동을 하시다가 피해를 얼마든지 입을 수 있는. 그 당시에 이제 발견됐던 게 대인 지뢰들이 뭐 30발 정도 이렇게 뭐 민간에 의해서 발견되는 뭐 집 마당에서도 발견되고 이랬었잖아요. 그 발목 지뢰라고 네네. 불리는. 지금 철원에서 주로 나오는 것들이 이 발목지뢰입니다. 좀 전에 M14, 경기도에서 나왔던 것도 이 발목지뢰가 왜 위험하냐면 플라스틱 재질이니까 금속 탐지기 안 걸려요.
그리고 이게 무게가 가벼워요. 그러니까 뭐 몇백 그램 뭐 이렇게 나갈 건데 지금 보니까 이게 뭐 한 100g 정도 나간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흙이 이렇게 뭐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흙탕물이 생기잖아요. 네. 땅 속에 이게 박혀 있다가 흙탕물과 같이 쓸려 내려가요. 그러면 하천을 따라서 어딘가에 가가지고 처박혀 있다가 누군가가 그러니까 압력이 작용하면 그대로 폭발을 하거든요. 제가 군대 있을 때 이제 우리 부대가 이제 비무장지대 뭐 수색매복 같은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부대원이 실제 지뢰지대에 잘못 들어가서 이 M14 대인지뢰를 한 명이 밟았는데 다른 분들도 같이 이제 파편이 튀고 뭐 이래서 3명이 의가사제대를 했었는데 이제 기억이 나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발목만 절단이 되는 건데 M16 대인지뢰 같은 경우는 뭐 사람 여러 명을 살상시킬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철원에서도 가장 이제 겁이 났던 거는 네. 발목지뢰들이 유실되거나 우리 뭐 양구의 해안면이나 고성이나 철원, 화천 이런 데서도 이런 이제 민간인들이 뭐 나물 캐러 갔다가 또는 농경지를 만들려고 개간 작업하다가 또는 뭐 여러 가지 뭐 다니시다가 이렇게 지뢰를 밟아서 다치거나 죽거나 하는 사례가 과거에 많이 있었죠. 그 이런 지뢰를 빨리 제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네. 군에서만 가능한 건가요? 예. 지금 우리 현행법상 지뢰 제거는 군에서만 가능하고요. 그 19대 국회에서 지뢰 제거업 법률안이 발의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네. 하면 군사상 그 필요성이 소멸된 토지, 아까 말한 뭐 비군사시설 민간 뭐 토지에서 지뢰 제거사라는 직업을 만들고 지뢰 제거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지뢰 제거업을 등록을 해서 엄격한 요건하에 민간에서 지뢰 제거를 할 수 있는 사업을 한다는 그런 그 법안이 발의가 됐었는데 네. 이게 뭐 본회의에 상정은 못하고 예. 임기 만료로 폐기됐는데 검토 보고서에 보니까 약간 아직 그 법률안이 완성도가 좀 떨어진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런 내용이었고 피해자 보상은 아직도 그 법이 있습니다. 지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있어서요. 네. 2014년 10월달에 제정이 됐고 2015년 4월달부터 시행이 됐는데 이 지뢰에 의해서 피해를 보게 되면 그 위원회에 그 피해 보상을 신청을 하게 되면 뭐 치료비나 뭐 위로금, 뭐 일시 수익비 뭐 이런 거 등을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외에도 지뢰에 관련해서 좀 특이한 법이 2018년도에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논란이 좀 뜨겁게 있었을 때 네. 그 어떤 의원이 대체복무자들을 지뢰 제거 업무에 투입하자 이래서 법안을 만들었는데 이것도 뭐 본회의에 상정은 안 되고 무기는 안 된다 그러니 평화적으로 지뢰 제거하는 업무는 투입을 시키자 이런 법률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군에서만 할 수 있다는 거. 근데 민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네. 군인들이 뭐 그 조사를 못하는 지역에서는 민간에 열어줘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군부대 이제 지난해 그 철원의 그 이길리 이장님이실 네. 때 그 저기 한금섭 또 도의원하고 같이 나오죠. 그 이야기할 때도 아니 군부대 내에 그 폭발물을 처리할 수 있는 부대는 소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EOD라는 부대가 있어요. 폭발물 네. 처리반. 근데 일반 육군 부대 안에는 공병 부대가 있어요. 공병 부대에서 통상적으로 이제 지뢰를 이 부대는 원래 지뢰 제거를 하는 부대가 아니고 지뢰를 매설하는 부대예요. 적이 침입하지 못하게 지뢰를 매설하는 부대가 공병 부대인데 네. 거기 인력이 폭발물을 다루는 인력이 적어요. 많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전쟁 상황에서 그 임무를 하는 이제 군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철원에서 그때 요구했던 건 우리 지뢰 제거 기본법인가요? 네. 거기에도 나와 있지만 민간인들이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인증을 해서 이 사람들에게 비용을 국가에서는 주고 지뢰를 뭐 찾아내거나 네. 아니면 발견했으면 제거를 하거나 이런 업무를 맡기자. 군인들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네. 군인들은 자기 임무가 다 있잖아요. 군부대 안에서 뭐 경계 근무를 쓰든 훈련을 하든 뭐 있으니까 민간인을 위해서 이런 지뢰 제거를 하는데 제한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사람을 투입하는 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민간 기구에서 좀 하게 만들자고 하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법안으로는 지금 예. 성립이 되진 안 않았어요. 했습니다. 요즘 보면 뭐 UDT나 네. 뭐 이런 특수부대 출신 분들이 하는 프로그램들 많잖아요. 예, 뭐 너튜브에도 있고 네. 일반 방송에도 종편에도 네. 있는데 그분들 보면 충분히 제거할 수 있겠다 이런 네. 생각이 또 들거든요. 또 아. 우리 가령 이런 식입니다. 그 멧돼지 돼지 관련해서 전염병이 창궐하면 네, 네. 멧돼지 포획을 민간에게 맡겨요. 그렇죠. 네. 멧돼지 포획을 맡겨서 포상금을 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어떠한 위험성이 있다. 근데 민간 토지다 이러면 민간에게 엄격한 요건하에 뭐 맡길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그러니까 접경 지역 말고도 후방 지역에도 이렇게 지뢰가 꽤 많이 매설돼 있어서 최근에 국민권익위에서 지뢰 정보를 공개하라고 국방부에 권고를 했다고 합니다. 좀 어떤 내용일까요? 네, 한마디로 안보상 필요가 네. 네. 재간 따라하는 거예요. 재간둥이라고 해서 지난주에 재간둥이라고 해서 제가 좀 네. 재롱을 좀 하다가 무리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안 하는 게 아니요, 나을 것 좀 같고요. 안보상 필요 없는 좀 군 지뢰 매설 현황 등을 네. 좀 공개하라는 이제 제도 개선을 권고를 한 건데요. 네. 지금 뭐 일단은 국방부에 따르면 지금 여의도 면적이 44배, 이게 매설량이 한 82만 8천 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후방에만? 이거는 이제 DMZ나 서해 5등 민통선 지역의 82만 5천 발, 그러니까 거의 뭐 한 99%는 다 그쪽에 네. 예, 비무장지대나 이런 쪽에 다 몰려 있고 문제는 이제 나머지 3천 발인데 예. 이 3천 발은 후방에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예. 네.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뭐 춘천 대롱산이라든가 뭐 이거 외에 강릉, 평창 이 세 개 시군에 네. 후방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뢰가 매설이 돼 있으니까 거기 관련한 정보를 이 안보상 아무런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뭐 그렇죠. 네. DMZ에는 뭐 그렇다 치고 이런 데는 전혀 이제 안보상 필요성이 없으니까 그럼 제거 대상이 되니까 그러면 이쪽 지뢰지대의 정보는 해당 지자체에 연이회 통보해서 좀 주민 안전이라든가 이런 대책 수립에 활용하도록 해라. 그리고 만약에 지뢰 제거를 할 때 우리 뭐 철원 같은 경우에 지뢰를 제거한 뭐 수해나 이런 것 때문에 지뢰를 제거한답시고 농작물이 있는데 거기 버젓이 들어가가지고 그렇죠. 그냥 막 풀어 헤치면서 막 사유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사유지인데 지뢰 제거한다고 그 목적으로 다 헤쳐놓고 보상도 안 해주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지뢰 제거를 위해서 뭐 사유지에 뭐 차단 철책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행위들을 할 때는 좀 보호 장치, 보상할 수 있는 방안도 조금 마련을 해라. 이런 좀 공고를 한 거죠. 네. 아까 얘기한 거는 지뢰 피해를 당한 사람한테는 보상하는 근거는 지금 마련돼 있습니다. 있는데 네. 터지면. 그러면 지뢰를 발굴해가지고 제거하는 뭐 이런 거에 예산을 투입하는 근거는 없는 없습니다. 거네요. 예, 예. 그러니까 다치신 분들은 뭐 국가 배상법도 네. 있고 이게 네. 좀 청구 시효가 지났다라고 하면 지뢰에 대한 지뢰 피해자법이 또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예. 이거는 그 직접적인 신체 피해가 아니라 사유지. 지뢰 제거를 네. 하는 데 있어서 사유지의 재산상의 피해나 이런 거 발생할 때도 좀 보상을 좀 그건 해줘라. 지금 근거가 없는 거죠. 그럼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권고에 대해서 이제 국방부도 뭐 내년 6월까지 수용을 하겠다라고는 답을 했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군에서 계속 지뢰 제거는 해왔잖아요. 네. 근데도 뭐, 계속 문제가 되는 이유는 거의 뭘까요? 뭐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정기적으로 국방부에서 대책을 마련합니다. 뭐 네. 지뢰 제거하겠다, 제거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대책이 없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반도에 뭐 200만 발 그리고 남한에 뭐 100만 발 이상의 지뢰가 붙여져 있는데 지난해 국방부가 그 제거한 지뢰 개수는 430발입니다. 이건 뭐 한 100년이 지나도 네. 1년에 이런 식으로 하면 100년이 지나도 이제 제거를 못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것이고 우리가 언젠가 통일이 될 텐데 지뢰 제거를 못하면 이 행정상 통일은 돼도 지리상으로 통일이 못 될 가능성이 좀 굉장히 있고요. 또 이게 DMZ가 그 생태 환경적으로 보면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최근 70년 동안 인류가 안 들어간 곳이기 때문에 생태 환경적인 연구 차원에서도 지뢰 제거를 네. 해야 되는데 지금 인구수가 줄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방개혁 2.0도 다 인구수가 줄어서 군인 장병들 수가 줄어서 한 거기 때문에 지뢰 제거에 대한 그 인구 투입수는 모자랄 거예요. 그래서 네. 아까 민간 부분에서 늘리는 부분도 있고 국방부랑 산업부랑 또 혹은 산학협력을 통해 가지고 지뢰 제거 로봇을 좀 적극적으로 R&D 네.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근데 이게 이런 R&D 예산을 항상 편성할 때는 연속성을 보는데 그럼 지뢰 다 제거하고 나면 이 로봇을 버리는 거야?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편성을 못하는 것 같은데 로봇을 이용하든 민간에 맡기던 이런 좀 발상 전환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맞아요. 국방부가 우리가 다 하겠다. 이거는 그 인구수적으로도 안 되고 기술력도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녹색연합이 네. 지금 국제지뢰 행동 표준을 대안으로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게 군인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민관 협력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라는 그 얘기네요? 뜻인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예, 주시죠. 국제 지뢰 행동 표준이라는 것이 지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엔에서 네. 제작하고 관리하는 국제 표준인데 뭐 지뢰 제거나 뭐 토양 해지
해제, 뭐 토지 이양, 뭐 피해자 보상, 뭐 조사 정보 관리, 뭐 총체적인 뭐 환경 산업까지 총체적인 것을 포괄하는 것인데 네. 이미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다 더 후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등에서는 총리나 대통령 직속 지뢰 전담 기구를 이 기준에 맞게 만들어 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전체 지뢰지대가 128km 제곱이라고 하는데 이미 그보다 훨씬 많은 130km 제곱의 지뢰지대를 해제했다. 캄보디아는. 킬로미터 제곱이? 제곱킬로미터. 네, 제곱킬로미터. 아, 제가 이과나는데 제곱킬로미터를 네. 해제했다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아까 또 우리나라의 지뢰 전담을 하는 부서가 올해 2월에 수료생이 배출이 됐어요. 150명이 육군 산하에서. 네. 네. 이 국제 지뢰 행동 표준을 충족하는 지뢰 제거 전문가가 민간 전문가. 아니요, 육군에서요. 예. 육군의 예, 육군에서 군인들이 예, 군인들이 전군 최초로 뭐 육군 몇 명, 공군 몇 명, 해군 몇 명 해가지고 올해 2월에 첫 수료생 120명을 배출했는데 근데 이거 보니까 예. 2주간의 지뢰 제거 전문 교육을 이수한 거래요. 네. 아, 그래서 2주 동안. 이거 2주를 이수해가지고 물론 이분들이 원래 말씀드린 EOD 같은 전문가이시겠지만 2주의 이런 전문 과정을 통해서 지뢰 제거 절차나 뭐 폭발물 취급 이런 거를 할 수 있을지 제가 커리큘럼을 자세히 못 봤는데 할 수 있어요. 아, 진짜요? 근데 또 안타까운 거는 우리나라가 아까 말한 베트남도 전쟁을 겪었고 우리나라도 전쟁을 겪은 지 한 70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2주 수료하고 이제 육군에서 150명을 올해 2월 달에 전문 인력을 배출했다는 게 너무 늦은 감이 그래도 뭐 가장 늦은 게 가장 빠른 거겠지만 너무 늦은 안타까움이 네. 좀 있습니다. 그러면 철원에서 추진하고 있던 그 지뢰 제거에 관한 기본법 이거는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지난달에 지금 이 법안 관련해서 입법 토론회가 한번 열렸어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입법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 네. 결국에는 내용의 핵심은 아까 총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좀 국방부 단독이 아니라 대통령 또는 뭐 국무총리 직속의 지뢰전담 기구를 설립한다거나 예. 네. 그리고 좀 민간에서 좀 참여해서 좀 이렇게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좀 많이 담긴 것 같고요. 아직 뭐 이제 입법 토론회 단계니까 아직 실제로 이제 이게 법안이 발의되고 통과되기까지는 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가 앞서 시작하면서 평화특별자치도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평화특별자치도를 추진하면서 이런 지뢰 문제도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좀 정치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뭐 있으실까요? 저는 정치인들에게 내 가족 누구나 지뢰에 당할 수가 있다. 너무 무서운데요. 네. 명심하시기 경고인 것 같은데요. 옛날 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옛날 경고. 이거 뭐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니고 한국 전쟁이 끝난 지 70년도 넘었는데 아직도 이런 지뢰 문제가 뭐 민간인 통제선 바깥에 후방에서도 있다는 거는 참 아이러니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거를 뭐 시급하게 해야 되는 부분은 누구나 다 공감을 하는데 그 내용도 졸속으로 만들지 말고 실질적으로 네. 지금 지뢰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 근거는 있고 대신에 지뢰를 뭔가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뭐 입법 토론회도 열렸다 그러니까 조금 더 속도를 내서 지뢰의 불안에 떨고 있는 그 전방 네. 지역 우리 시민들이 그런 것에 좀 안도할 수 있게끔 뭐 좀 빨리 속도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관련 법안들이 발의됐던 적은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뭐 이게 통과가 된 적도 없고 그렇게 관련 법안들이 많지도 않은 걸로 보여요. 이게 뭐 표는 지금 받는 거고 책임은 나중에 지면 된다는 그런 안이한 생각 네. 때문에 좀 안전이 뒷전으로 밀리는 게 아닌가. 그래서 좀 안전한 강원도 땅 위에 평화특별자치도 세워도 네. 늦지 않으니까 좀 주민 안전을 좀 먼저 고려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니 한기호 의원이 네, 사무총장. 춘천, 철원, 하천, 양구, 인제는 아니죠. 네. 거기 을이 예. 지역구시잖아요. 네. 그 또 국방위 야당 간사지. 네. 삼성 장군 출신이고 삼선 의원 출신이고 예. 뭐 국민의힘 사무총장의 너무 자세하게 가장 프로필을. 아니 이게 아니라 국방위의 간사시니까 예. 네. 국민의힘이 또 안보에 있어서는 또 국민의힘이 가장 또 철두철미하시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또 지역구도 마침 철원, 네. 하천, 양구 또 다 지역구시고 그러니까 조금 더 힘을 내주시겠죠. 어떻게 국민의힘 쪽에서는 관심이 없습니까? 관심이 굉장히 많이 지뢰에 있고요. 관련해서? 힘을 내시게 제가 꼭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또 네. 사무총장까지 맡으셨잖아요, 한기호 의원이. 네, 더 힘을 받을 것 같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이제 평화를 얘기하기에 앞서서 일단은 주민들의 안전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자. 강원도 열혈 기자들이여. 눈치 보지 말고 강원 기자회견으로 모이세요.